공사비를 떼었다는 영세 하청업체 관계자를 오늘 조간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당시 목공소 대표였던 강 씨, 공사비 떼인 강 씨의 울분, 조국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목공소 대표 강 씨는요, 조국 장관 해명을 TV로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나 생각을 했다. 당시 나를 비롯해서 10여 개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년 전 받아둔 부도어음 아직도 갖고 있다. 부도어음 사진까지 오늘 공개됐어요. 당시로선 지방 집 한 채는 살만한 금액이었는데 휴지 조각이지만 둔한 마음에 못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거래처 대금 주기 위해 쫄딱 망하고 나는 페인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 페인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의 잃어버린 30년이다. 조 장관이 98년 송파와 해운대에 아파트 한 채씩 떡하니 2억 5천, 1억 6천에 샀다고 하더라. 내가 못 받은 돈으로 집 산 게 아니더냐. 그러면서 남들은 쫄딱 망하게 해놓고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 보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네. 공사비 떼인 목공소 대표가 30년 동안 페인처럼 살았다.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정말 을자의 약한 사람들의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갑들은.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기득권들은 아까 35억, 3억 5천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부도나는 분들 3천만 원으로도 부도납니다. 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정말 알고 계시는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IMF 때도요. 다 망하고 다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 중소기업에 있는 을사들이었습니다. 그 부도난 어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 보셨잖아요.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분명히 돈을 갚았다라는 말에 정말로 희망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 어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20년 동안 을사를 해봐서 아는데 그 어음은 정말 완전한 갑질의 그 상징입니다. 그 어음은 언제 정말 저렇게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종이 조각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 공사하는 사람들은 실비들을 바로바로 계산을 해야 돼요. 공짜로 안 주거든요. 그럼 그거 이자도 갚지 못하고 나는 그 돈을 어음으로 돈을 좀 깎아야 돼요. 깎아내서 그 어음을 현금화하거든요. 그 현금화한 돈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장사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법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정의롭게 돈 벌어서 아들, 딸에게 자랑스러운 부모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시고요. 정의롭게 일하시는 정말 그런 중소기업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가장 하도급체인 울트라 을이라고 우리 얘기하거든요. 울트라 을. 네, 그들의 돈을 이렇게 떼먹을 생각을 했는지 정말 울음이 납니다. 예, 자 분명히 조국 장관과 지금 당시 하청업체였던 목공소 강 대표와의 주장이 배치되고 있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건데 이 목공소 강 대표는 당시 웅동학원 조국 장관 일가로부터 받았던 이 어음, 지금은 부도나서 종이 조각이었지만 어음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김병민 박사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 억울해서 90년대에 받았던 어음 넉 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그 실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어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목공소 대표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조국 장관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그 35억 원 선친이 공사비 대금 갚느라 다 썼다라고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한 거죠? 조 장관은 이제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 알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고 그 기자 간담회는 청문회 대신 본인이 모든 내용에 알고 있는 진실들을 말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적어도 조국 장관이 했던 얘기 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조국 장관은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했겠는가? 당시에 35억의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고 나서 관련된 하도급체 모두 다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단 한 사람 돈을 주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동생에게는 언젠가 돈을 줘야 되겠고 동생은 이혼한 아내와 함께 이 채권 관계를 통해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받아갈 수 있도록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한 초기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지연이자가 붙어서 100억에 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뉴스를 보고 있었던 당시에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눈물이 나겠군요. 심지어 오늘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면밀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의 동생은 웅동학원으로부터 실제로 받아가야 될 그만큼의 공사를 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공사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테니스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또 공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허위적인 작성을 토대로 소송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단순한 의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하드디스크를 가져갔잖아요. 예. 근데 그 하드디스크에서 과거 있었던 웅동학원 관련 자료들까지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웅동학원 문제가 실질적으로 더 커지게 되면은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해명을 국민 앞에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자, 검찰 출신 조홍천 의원님. 네. 일단 조국 장관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35억 원이 논란인데 공사비 대금으로 갚는 데 쓰이지 않았다라는 진술과 정황 증거들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웅동학원 대출받았던 35억 원이 이른바 조 장관 일가의 비자금의 성격으로 쓰였던 건 아닌가, 조국 펀드에 흘러들어간 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일정 단서를 포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웅동학원이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35억을 그 용도로 대출을 받았는데 법인의 그 당초 용도대로 쓰지 않고 갚지 않고 그게 어디로 없어졌다면은 35억이니까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뭐 횡령 정도는 되겠죠. 근데 22년 전이니까 아마 시효는 다 지났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저렇게 얘기한 거는 뭐 위증도 아니고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뭐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한 것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 요 자체로는 사실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국 장관 일가 재산의 시드머니가 됐다든가 네. 해서 특히 사모펀드로 들어갔다면은 그러면 이 재산, 사모펀드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난 뭐 전혀 모른다. 우리 아내가 다 했다. 라는 거를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쓰여지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게 22년 전부터 다 이 내력이 있는 그런 돈이니까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또, 돌아가신 선친서부터 해가지고 조국 장관 일가와 관련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탄핵할 만한 자료는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지금 쫓고 있는 이 35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